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중단 5달 반 만에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용산 어린이공원 개장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진행된 자리였는데 취임 1년 소감도 밝히고 기자들의 질문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찬 메뉴로는 국민 간식인 김떡순, 이 김밥, 떡볶이, 순대가 준비됐다고 하는데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앞 테이블에 있는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햇빛 쬐면서 이렇게 뭐 김밥에 순대 이렇게 드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오늘 건강이 조금 더 좋아질 겁니다. 처음에는 취임하고 매일 봤잖아요, 그죠? 근데 안 보니까 좀 섭섭하죠. 근데 나는 살이 찌더라고. 사실 아침에 그 도어 스태핑 할 때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내가 사실 지금도 꼭두 새벽에 눈이 떠요. 그건 없어졌지만 그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용산의 우리 수석과 비서관 행정관들은 거의 뭐 꼭두 새벽부터 제 질문 공세에 시달립니다. 부족한 점이 당연히 많았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양금 위원님, 일단 도어 스태핑이 잠정 중단됐다라고 저희는 이제 알고 있는데 지금 윤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없어졌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앞으로도 재개하진 않으실 생각인가요? 어떻습니까? 아마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당선되실 때부터 시작해서 국민과의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고 또 용산으로 이전한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그 국민과의 소통, 특히 기자들과의 소통에 많은 방점을 두고 계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어 스태핑을 매일 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조율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알려지는 것도 있고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다른 형태로 아마 기자들과의 만남을 계속 하시겠다라는 것을 어제 밝히시기도 하셨습니다. 어제는 기자분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함께 하다 보니까 많은 대화를 직접적으로 할 수 없었지만 소그룹으로 만나가지고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겠다.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을 답을 하겠다. 좀 변형된 형태의 아마 그 도어 스태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자들과의 소통 방법을 지금 강구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지금 정부나 당에서 그 정책과 관련되어지거나 아니면 개혁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을 얻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하는 걸 저희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기자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라도 계속 앞으로 뭔가를 새로운 형태의 기자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가긴 하겠지만 도어 스태핑이라고 매일 하던 형태는 아마 아닐 거라고 저도 그렇게 짐작합니다. 이거 약간 지지율과 연관이 있는 거겠죠, 최용 위원님? 저희도 처음에 그 도어 스태핑 중단 이랬을 때 재개하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중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 MBC 기자의 그런 문제, 뭐 태도 문제, 뭐 이런 게 이제 빌미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아마 상당한 검토가 있었을 거예요. 이 부분을 과연 계속 밀고 나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도어 스태핑 이 제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인 그 성향은 굉장히 하고 싶어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그래서 저는 그때 이미 중단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중단이 아니고 그때 이제 끝난 것이다 이거는. 다만 다른 방식의 소통 이게 이제 근데 그 이후에 지지율 관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야당에서 계속해서 공세를 취할 빌미가 상당히 없어졌던 거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지율이 그럼 올라갔느냐?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이제 총선 지금 11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아마 총선을 치러야 할 텐데 지금 현재와 같은 정치 지형이라면 결코 쉽지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도어 스태핑을 폐지한 건 물론이고 이것도 지지율 관리의 측면이고 또 지금 어떤 식으로든 소통을 이제 해 나가겠다고 다시 뭔가 문을 다시 열기로 한 거잖아요. 뭐 이런 것도 이제 그런 관리의 차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형식의 어떤 형태의 새로운 그런 소통 창구가 생길지는 좀 저희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했던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일단 소규모로 좀 만나서 대화를 해보겠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자들이 몰리면 일일이 대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소규모로 그룹을 형성해서 만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치찌개 얘기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동안 김치찌개를 기자들에게 끓여주겠다라고 인수위 시절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목소리를 한번 쭉 들어보겠습니다. 취임하시고 기자들 돼지고기 김치찌개 끓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청사 마련해서 가면은 내가 하루 그 구내 식당에서 저녁에 한번 양 많이 끓여가지고 여기 주방이 아직 안 됐어. 식당에 되면 한번 양 좀 많이 끓일게요. 이런 자리 좀 자주 만들게요. 너무 많으면은 대화하기도 좀 어려우니까 조금씩 나눠가지고 자리를 한번 좀 인원이 좀 적어야 김치찌개도 끓이고 뭐 하지 않겠어요? 몇백 그릇을 끓이면 맛이 없잖아. 자, 어쨌든 맛있는 김치찌개를 끓여주기 위한 그런 소통 창구를 좀 마련해 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소영희 대변인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예요. 소통은요. 뭐 도스태핑은 말하자면 이거는 이제 또 이렇게 기자들을 그룹별로 만나는 거, 단체로 만나는 거 그거는 좀 다른 방식입니다. 도스태핑은 국민들한테 본인이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 건지 아침마다 소통하겠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기자들과 소통에 있어서 당연히 단체로 만나면 집중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보통 얘기하면 꿈이라고 하거든요. 네. 꾸러미식으로 해서 소규모로 만나는 방식을 취하겠다 하는데 그것도 좋은 방식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갔다 와서 나름대로 좀 힘을 받은 것 같아요. 아, 자신감이 좀 생긴 자신감이 것 좀 같다. 붙었다라고 좀 보고 소통을 좀 강화해야겠다. 뭐 네. 총선도 앞두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정을 해서 아마 기자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쓴소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김치찌개를 기자들만 끓여줄 게 아니라 야당 대표에게 끓여줘야 됩니다 지금.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야당 대표를 불러서 네. 김치찌개 한 그릇 먹이면서 내가 좀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좀 불편한 게 있어요. 하지만 야당 대표로서 우리 얘기하고 1년이 좀 지났는데 국정 운영 혼자 하니까 힘듭디다. 같이 합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뭔가 풀어가야 되는데 좀 기자들한테만 김치찌개를 끓여준다니까 좀 아쉬움이 있다.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1대1로 만나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뭔가 잘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1대1 얘기를 하다가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대위 체제다. 그래서 정식으로 뭐 당대표가 들어서면 셋이 만나자. 대표, 그러니까 여야 대표, 대통령 이를 만나자고 했을 때 좀 그때 지켰어야 되는데 그때도 안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1대1로 만나자는 부분들은 제한을 할 수 있지만 역제한으로 해서 나름대로 협의할 수 있는 겁니다. 만남의 자리는. 근데 이번에도 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김치찌개를 기자들한테만 끓여줄 게 아니라 지금 가장 먼저 끓여줄 때는 야당 대표, 야당 지도부다. 가장 먼저 끓여줄 사람은 저는 야당 그렇게 대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제 오는 10일이 취임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취임 1년 소회를 밝히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인내심을 꼽았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비판도 받고 또 뭐 격려도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언제 1년 오나 했더니 벌써 1년이 이제 왔습니다. 취임 1주년에 이제 뭐 기자 간담회나 뭐 회견을 안 하느냐. 근데 글쎄 뭐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 그래요. 맥주나 한잔 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기자 간담회는 모르겠는데 무슨 뭐 성과 이래가지고 막 자료를 쫙 주고서 뭐 잘난 척하는 그런 행사는 국민들 앞에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기자간담회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약간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뭔가 자화자찬식의 기자회견보다는 뭔가 소통을 쌍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좀 오픈된 기자회견 형식을 좀 찾아보겠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이제 저런 언어는 정치적 언어는 아니에요. 잘난 척하는 자화자찬하는 그런 얘기는 오히려 이제 저런 면이 솔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내용 전체를 보면 이제 기자회견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안 할 것 같다. 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뭐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1주년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사실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과라고 자화자찬식으로 일방적으로 국내에 전달하는 것은 네. 사실은 뭐 이전에도 그렇게 해왔잖아요. 네. 국민의 감동을 주지 않죠. 그러면 자기가 1년 동안 하면서 무엇이 성과였고 네. 성과만 얘기할 게 아니고 뭐가 부족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 왜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 탓을 하지 않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메시지 전달하는 게 좋고, 지금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제가 볼 때는 국빈 방문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네. 부분도 더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또 야당의 비판을 많이 받잖아요. 네. 뭐 굴욕적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래를 얘기하자. 그래서 상당히 국민 설득 그러한 형식,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 이제 뭐 5년에 1년밖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 저것도 국민과 소통 아닙니까? 그래서 오해했던 부분들 풀고요. 또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한테도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회인데 이걸 안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실이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양금 위원님? 저는 기자회견 하실 예. 것 같아요. 네, 형태가 것 지금 같다. 예전의 형태를 안 하시겠다는 거고, 네, 대통령께서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워딩을 쭉 따라와다 보면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거칠에만 이렇게 화려하고 안에 내용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굉장히 경계를 하시고 싫어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어제 그 발언도 그런 측면에서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충분히 내실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기자들과 함께 소통하는 부분은 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떤 형식이 될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일 정부 이제 양측이 이번 주 7일이면은 이제 일요일인가요? 일요일에 기시다 총리가 방한해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일 간의 셔틀 외교 복원을 알렸는데, 사실상 안 그래도 이벤트가 상당히 많은 이번 달인데 기시다 총리의 방한까지 굉장히 이슈가 많은 5월이 될 것 같은데요. 당초 기시다 총리는 여름쯤에 우리 방한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답방이 좀 빨라졌습니다. 빨라진 이유가 있겠습니까? 글쎄,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네. 이 결과가 아마 기시다 총리의 방안을 좀 앞당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는 사실은 미국과 일본 관계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었고, 한미 관계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해도 다소 소원한 느낌을 가졌었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의 방미로 인해서 이제 그 부분이 훨씬 간격이 좁혀졌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한 일본 내 언론 매체들이나 이런 데에 약간 비판적인 견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번에 빨리 당기자 뭐 이렇게 며칠 만에 결정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 네. 아마 그 배경에는 뭐 미국의 압박 같은 것도 저는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한미일 간의 어떤 협력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서 중국, 뭐 러시아 뭐 이런 쪽에 좀 맞서겠다, 이런 약간은 어떤 진영의 개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아마 그런 거에 발맞추기 위해서 좀 방한 일정을 앞당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제 일부 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여름으로 이제 예정됐던 셔틀 외교의 일정을 갑자기 앞당기잖아요. 기시다 총리가 지금 이제 아마 아프리카 쪽을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앞당겼을 때는 지금 한미일의 어떤 공조 부분이 미국을 축으로 해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주 숨가쁘게 진행되거든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 미국을 다녀온 대한민국 측에서 네. 나름대로 북중로에 부담이 될 거예요. 북중로가 반발이 계속 거세게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보통 몰아칠 때 거세게 몰아치자라는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북중로의 어떤 반발에서 좀 주춤거리지 않게끔, 저는 그 뒷면에서 미국이 일본과 어느 정도 대가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일본에게 빨리 가서 주춤거리지 않고 한번 한미일 공조를 할 때 단단하게 이번에 매듭을 짓자. 그래서 기시다 총리를 저는 그 면에서 뭔가 외교적으로 보낸 게 아닌가라는 좀 추측성 어떤 판단을 하지만 미국의 저는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보통 일본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미일과 북중로의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미국의 어느 정도의 영향력 때문에 기시다 총리의 일정이 앞당겨졌다.
봄이 좀 마땅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그 일본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데는 실무형의 방문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G7에서 한미일 새 정상이 만날 때 그에 대해서 우리 일본하고 한국 간에 그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는 실무적인 어떤 정상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한미일 공조와 관련되어지는 일을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사전 조율 차원의 일하는 성격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7일에 방한이 이루어지고 1박 2일 동안 기시다 총리는 한국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했을 때도 기시다 총리가 이례적으로 1차 저녁, 2차 저녁까지 하면서 환대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 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모습이 될지 5월 7일, 5월 8일 1박 2일 동안 한일 정상회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저녁에는 여당의 지도부와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고위원들이 빠졌습니다. 지도부를 불렀는데 최고위원들이 빠졌는데 김재원 최고라든지 태영호 최고의 어떤 논란 그리고 징계위에 회부된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아예 최고위원들을 다 뺐다고 봐야겠죠, 양금희 의원님? 예,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그 녹취록이 나오는 문제, 그거는 상당히 용산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김재원 의원이 했던 발언 중에서 5.18 관련한 발언이 있었는데 그것은 대통령께서 표를 얻기 위해서 했다. 뭐 이런 표현들은 사실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때문에 그 윤리위에 제소되어 있는 부분들 그것들이 다 나올 때까지는 아마 용산에서 같이 함께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원내 대표가 새로 이제 뽑히고 원내 부대표단을 중심으로 해서 어제 초청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제 분위기는 괜찮았다고 합니까? 예. 상당히 화기애애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최고위원들 빼고 예. 상당히 화기애애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으로서야 원래는 지도부라고 한다면 최고위원들을 다 포함시켜야 되겠지만 네. 최근에 최고위원들이 이제 여러 그 이런저런 구설에 올랐기 때문에 그 초청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당 지도부라고 하면서도 최고위원들을 빼는 이런 기형적 행태가 됐는데 사실 뭐 꼭 그 여당 지도부하고 꼭 그 만찬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더 이제 이게 방미성과 설명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서 폭을 넓혀서 뭐 했으면 어땠을까? 전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아까 자꾸 이재명 대표와의 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점으로 본다면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임기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도 안 만나겠다 이럴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계기를 좀 잡아야 하지 않을까. 그걸 아마 대통령 정무수석실에서 잘 연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